오 배우님, 네. 화면에서 너무 잔잔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레비엘이 업돼서 너무 좋고요. 사실 마지막까지 제가 최근에 본 몇 년간의 영화 중에 관객분들이 이렇게 숨도 안 쉬고 본 영화를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소재와 주제, 그리고 최고의 명작을 만들어주신 이미란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아, 네. 꽃이고요. 이거는 저희 책이라. 꽃과 책을 네네네. 오면에 배우님께 드리면 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박수 치면 자기도 잘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상인 된 노력찬 전 의원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했던 그 버스 동료이기도 하고 또 들어오실 때 그 노회찬의 집 저희 건축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주시면 또 많은 국민들이 그 노회찬 의원님의 마음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앉아도 되죠, 감독님? 네. 저희 행사에 감독님이 계셔서 앉겠습니다. 몇 분이 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거의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물리적으로는 눈물이 안 나왔고요. 왜 우셨을까? 그리고 왜 우시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이민환 감독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딸대학 연출 이민아입니다. 오배우님도 네. 제가 눌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즐겁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엄마의 역할의 배우 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원작 소설이나 좋은 작품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인기를 끌면 많은 제작자나 감독님들이 저 소설이나 책이 왜 잘 됐을까 하시면서 보게 되고 자기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 이 감독님은 어떻게 이 딸에 대하여라는 그 원작을 언제 보셨고 내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셨나요? 소설은 2017년도에 김혜진 작가님이 이미 출판을 하셨었고 저는 책이 좋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서 다음에 바로 찾아 읽었었고 그때는 제가 이제 연출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고 판권을 팔렸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저희 영화사 아토에서 제안을 받게 돼서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혜진 작가님을 그럼 뵌 거죠? 실은 김혜진 작가님이랑 학교를 같이 다녔어서 서로 안 뵙는 사이였어요. 진보적 연구주의입니다, 여러분. 네. 네, 좋은 인연도 있으셨고요. 네, 그렇고 그 작품이 끝나고 찾아왔어요. 촬영이 다 끝나고 편집을 좀 할 때쯤 그제서야 저도 좀 시간이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네, 그때 찾아뵙고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했습니다. 예. 오메르 배우님은 뭐 돌풍이라든가 우리 제도권 혹은 주류 작품에서도 많이 뵀는데 이렇게 내면 연기가 섬세해야 되고 감정이 대사가 많이 없지만 어떠셨어요?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엄마 역의 주연 배우신데 네, 저는 사실 독립영화 쪽에서부터 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제 자신을 좀 이렇게 성장시켜 왔던 그런 배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게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그 즈음에 중년 여배우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단편, 네. 장편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독특한 독립을 향해서 애쓰는 어떤 그 여인의 모습을 그리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운 좋게도 그런 개성 있는 역할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너무나 하기 싫은 중년 배우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또 엄마 역할이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 해봤던 거예요. 예. 그래서 드디어 나도 엄마에 대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하게 됐죠. 그 오메르 배우님이
딸에 대하여라는 원작을 이미 읽으셨었나요? 캐스팅 아니요, 프로그램. 안 읽었어요. 우리 감독님이 못 읽겠어요. 아, 감독님 왜 그러셨어요? 아 그냥 영화 속의 엄마로만 좀 해석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해서 읽지 말라고. 근데 끝나고도 안 읽으셔가지고 고혜진 작가님, 네. 굉장히 잘 되셨습니까? 가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맞고요. 한 번은 작가님이 오셨는데 너무 뜨끔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핑계를 우리 감독님 감독님이 읽지 말라. 잊지 말라고 그랬다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독립 영화에서부터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올라오셨다는 말씀 굉장히 가볍게 있게 본 이유가 보통 이제 중년 또 어머니 캐릭터 하면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한 것도 저희가 많이 봐요. 자식들이 출세하길 바라는 그런 엄마들 혹은 또 한쪽으로 고생만 하는 엄마들. 그런데 우리 오민혜 배우가 연기한 거는 위로는 우리 대선배인 허진 선배님이 연기하셨던 그 요양을 받는 어르신을 받들어야 되고 또 딸인데 성적 소수자로서 부당해고에 한 것까지 하는 또 투쟁의 현장에도 있는 딸이고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 캐릭터가요. 뭐 수십 년 연기하셨으니까 소환을 하셨겠지만 막상 하겠다고 작심을 하시고 나서는 어땠었어요? 별반 차이 없어요. 그래요. 존경합니다. 네. 마치 글쎄요. 처음에 작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들 엄마들 요리하실 때 처음에 레시피 바라보면 그래 된장 2스푼 넣고 멸치는 대가리를 딴 거를 한 10개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가 고민들을 하지만 여러분은 한 30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래? 한 20인분 끓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된장 몇 스푼 집어넣고 뭐지? 청양고추 중간에도 맛있어지는. 뚝뚝뚝뚝뚝 따가지고 넣고 현장에서 그 기본 느낌 이런 것들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인가에 그냥 저 자신을 맡기고 그냥 현장에서 넘어가거든요. 물론 그런데 저도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만 제 안에는 이미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그 정보들이 다 내재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돌봄에 대한 고민들을 저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 사회에 저항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경험치들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특별한 경험치가 아니어서 자식도 키워보고 그러다 보니 그게 대단한 그런 장면들, 순간들이라는 생각 안에서 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자기가 연기를 정말 잘한다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하고 자연스럽게 잘 됐다. 박수 안 주실 건가요? 우리 오민혜 배우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 이 작품은 제가 보기에는 원작 딸에 대하여 또 이 어떤 표현이든 예술영화든 독립영화든 굉장히 수작이고 문제작이어서 대한민국에 던지는 긍정적 파문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하 감독님 사실 그 여배우들이 이제 주연 배우들이시잖아요. 사실 임세미 배우나 한윤경 배우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들인데 아까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매니지먼트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섭외할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희 배우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 유명하신 바쁘신 네. 분들입니다. 근데 뭐랄까요 아주 대중 친화적인 작품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얼굴은 하시는데 정확히 성함 정도까지는 떠올리기 쉽지 않으신 배우분들이 곳곳에 있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모시기 어려운 네. 배우님들이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원작도 그렇고 저희 작품도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일정만 맞으면 다 참여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다들 면면이
바쁘신 분들이라고 이점 배우라는 데 애쓴 거 말고는 다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그 매니지먼트사가 있고 또 주류 작품에서도 주인공들 하신 분들인데 주류 연구도 그 짬내서 온 시간에 저렇게 섬세한 연기를 담백하게 오버하지 않고 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배우들만 캐스팅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인사가 만사. 진짜 그러니까 프리 단계에서 얼마나 좋은 배우들을 캐스팅할 것인가에 대해서 애를 되게 많이 쓰신 거죠. 하긴 감독의 역할이 인사가 만사네 진짜. 그 수많은 뭐 20, 30대 젊은 배우님들 유명한 분들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인재풀이 있었는데 그 인배우와 한배우가 떠올랐습니까? 이 감독님. 실은 영화라는 게 뭐 배우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스태프들이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아주 많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 스태프들이 주축으로 팀을 꾸리고 좋은 배우들을 추천해주면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듀서님의 추천도 적극적으로 있었고 네. 다양한 배우들이요. 뭐 어떤 배우님은 또 어떤 배우님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선택을 하는 거여서 임세희 배우님도 그렇게 제가 찾아볼 수 있었죠. 좀 세속적으로 천박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재풀이나 스태프님들이 수많은 명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젊은 배우로는 임세미, 하윤경 두 분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몇 대 정도? 아니 뭐 대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원업이 원이어가지고 두 분 다 대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인데 그 배우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든 그 매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얼굴에서 보이는 선배님 표현이 보이자는 느낌? 그 사람이 가진 심지? 그게 얼굴에 보이는 몇몇 배우들이 있는데 저희 배우들은 다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얼굴들이 그 안에는 너무너무 깊은 내면들이 다 있는 배우들이어서 그런 얼굴들이 만들어지신 거고 네. 저는 그런 배우들한테 많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말씀을 조금 길게 하셨지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아니 진짜로 감독께서 이렇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오 배우님 사실 여기에 허진 배우님이라는 한때 정말 트로이카를 이끌고 최고의 인기 여배우셨는데 뭐 이제 자전적인 그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시면 본인 말씀으로 내가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뭐 녹화장에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 좀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오 배우님 우리 허진 선배랑 연기하시기 진짜 친엄마 이상으로 감정들이 이렇게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현장에서 아무래도 캐릭터 대 캐릭터로 대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것도 나한테 영광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전생에 빚이 있었나 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내가 선생님한테 뭐 갚아야 될 많은 빚을 졌나 보다. 이 기회에 수많은 잘해야지.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게 됐었어. 지금은 여기에는 지금 편집돼서 없지만 원래 이렇게 선생님 업고 도망치는 장면이 있어요. 아, 예. 정말 그때 애 많이 썼어요. 좋은 날이네요. 네. 밤에 야밤에 찍었는데 응. 선생님 그런데 왜 어르신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그 느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 내 등 위에 누군가 업혔던 기억은 아기인데 그 아기를 업고 있는 그 느낌하고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업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래오래 업고 싶었었어요. 네. 오 배우님이 아까 이제 어른도 모셔봤고 또 자녀도 키우셨다고 본인이 먼저 말씀하셔서 근데 얼핏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렇게는 안 키워보시고 안 부양하셨을 거 아니에요. 말씀하실 수 있는 데까지. 저요? 네. 네, 뭐 치매에 가까운 어르신이나 아니면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실 정도로 그리고 일가 친지가 없고 이제 캐릭터죠. 일단은 뭐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적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시어머님이 치매기가 있었는데 제가 일찌감치 발견해서 어머님의 치매를 좀 미리 좀
방치해졌다는 공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경험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들 좀 부모로서의 좀 그거를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애 키우면서 어머니 모시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아, 그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이러면서 사회 면면이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녔던 거예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인생 경력을 우리 이 감독님 아셨던 거죠, 면접할 때? 아니요, 알고 캐스팅한 건 아니고. 그래, 역시 느낌으로. 네, 말씀해 대단하신. 당시에는 몰랐어요. 네. 이렇게 지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서 맞아 참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었었지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었었지 그렇게 알게 됐지 이거 시나리오 받고 준비할 때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 대본이 이렇게 편하게 다가왔나 보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운명인가 봐. 진짜요. 오메리 배우님 그러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다 있어요? 네.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오시고 그랬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잠깐 해야 돼. 치매에 있었던 시어머님 모신 경험. 자, 객석에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저희 딸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 지금도 계속 열어두고 있으니까 우리 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나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 소설도 보고 영화도 지금 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미치고 팔딱 뛸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가 그 어르신을 볼 때 인간이 저렇게 대우받으면 안 된다. 저건 부당한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딸이 사는 세상에서 딸이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거에는 동의가 안 되고 어쨌든 그런 마음속에 그 다글거리는 게 얼마나 그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화를 보면 너라면 어떻겠어? 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너라면 이 상황에서 너라면 네 딸이 이렇다면 근데 이제 저는 아직은 아이가 이제 뭐 정체성을 나타낼 나이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나는 만약에 내 딸이 그렇다면 나는 전적으로 오케이. 지금 이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근데 어쨌든 너라면이라는 질문을 계속 이제 던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영화나 어떤 컨텐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거를 어쨌든 계속 접해야 앞으로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만드시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아니면 굉장히 연기하는 입장에서 바글거리는 마음으로 지금 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주셨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갖고 지금 머리에서 적응이 안 돼. 실제 너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언행이 나왔겠느냐? 운신을 어떻게 했겠느냐? 네. 저는 사실 엄마하고 사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어떤 말씀이신지 솔직하게. 제가 굉장히 정의로워요. 그래서 세월호 때도 광화문 나가고요. 지금 막 목소리 막 이런 적도 있었고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이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에 막 응원해주고 막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도 그 명지대 쪽에 뭐 고발할 일이 있어서 엄마 이거 승낙이 필요해요. 그러길래 그럼 이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야지 투쟁해야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조금은 좀 남다른 엄마이기도 한데 전 우리 딸 너무 멋있던데요. 그러나 이제 안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돼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혹시나 커다란 문제가 생겨서 다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크죠. 지금 상태에서 엄마는 너무 지쳐있고 불안하니까 엄마 안에 의지가 강력하게 있고 지치지 않은 상태고 건강한 상태라면
딸이 저러는 것에 대해서 응원해 줄 수 있는데 엄마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응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응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엄마부터 아빠부터 먼저 이렇게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혹시 내일 기사가 나가면 명배우 오민의 정의롭다고 자평이라고 자기 본인 음성으로 정의롭다고 하기 쉽지 않은데 사실 노회찬 재단에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분들이 그 뜻을 모아주시고 또 그러고 보니까 선배님들 모시고 저희도 세월호 때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을 때든 그런 관계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선후배들이 많습니다. 한강 작가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오민혜 감독 배우님도 그렇고 아무튼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이렇게 문화예술을 억압하는 집단들이 있어 왔고 또 있을 수 있다.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즉답을 피해가셨어요. 네? 부당한 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한 것은 응원하고 아들, 딸도 그렇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이은지 교수님으로 성함이 기억된 그분이 결국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를 당하거든요. 과연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대한민국에 분명히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교단이나 직장에서 해고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도 개인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작가님이나 감독님도 그걸 담으신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가 돼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입장이 된 가족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거지? 나라면이라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할 수 있는 데까지 답해 주시고 감독님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싸울 일 있으면 싸워야죠. 그러나 싸울 거면 이겨야죠. 이기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철저하게 싸우려면 이겨야 한다. 이기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적어도 그 정도가 되면 싸워야겠죠. 잘 싸워야죠. 잘. 네. 그런 이슈가 된다면 네.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싸워야 된다. 네, 그리고 젊었을 때는 깨져도 봐야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가는 접어야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싸울 기회가 있다, 무모하다 싶어도 도전해봐. 그것도 경험이니까. 네. 네가 접어야지 이길 수 있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점점 응원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톡 오픈 카톡방으로 노회찬 재단 함께데이 딸에 대하여 그 방을 열어놨는데요. 이분이 닉네임이 참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주류를 즐기시는 처음처럼님께서 영화를 준비하면서 촬영하면서 감독님도 배우님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객석에서 고생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든 거예요. 영화가 진행된 동안에. 안 그러셨으면 안 그러셨다. 또 힘드셨다면 힘드셨던 점을 한번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 대답하고 요 대답 연이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소설도 그렇지만 책을 덮고 나면은 제목은 딸에 대하여였지만 엄마에 대하여가 더 와닿는 제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우선은 오늘을 보실 때는 엄마에 대하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연이다 몇 번 더 보시면 제이에 대하여, 레인에 대하여, 그린에 대하여 근데 이 어느 인물 중에 우리의 몸 몇 면이 다 있지 않은 인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어떤 선택을 해서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제이처럼 혼자 늙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린처럼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이기도 하고 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각 인물들의 자신의 면면이 다 있기 때문에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은 제가 의도한 바이고 그 질문의 소통의 창구들이 이제 저희 영화 속 인물들이죠. 저는 어떤 대답을 찍으면서 영화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찾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마 여러분도 질문을 오늘 받으셨으니 그런 역할을 한 것만으로도 저희 영화가 할 몫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생각이고 영화라는 게 실제로 이제 찍다 보면 노동입니다. 여러분이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는 일들처럼
하나의 뭐 육체적 노동이기도 하고 심리적 노동이기도 해서 이게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실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훨씬 많잖아요. 그에 반하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참 행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것도 참 복받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촬영했습니다. 오민혜 배우님 네, 첫 번째 질문 들으셨죠? 뭐였죠? 영화를 보면서 배우님도 감독님도 참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편안하게 잔잔히 그런 작품은 아니고 굉장히 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도 계시고 성소수자인 딸이 있고 엄마 혼자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엄마가 다 참고 견디잖아요. 그리고 계속 누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성격은 차라리 다른 역할들은 다 분출하거든요. 뭐 승질을 부린다든지 뭐 화를 낸다든지 뭐 울든지 뭐 하여튼 다 표출을 하는데 이 엄마는 표출을 안 해요. 그냥 다 누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독님 좀 많이 못 살게 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꼼꼼하고 완벽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정해진 콘티대로 만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나를 내버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그 틀 안에 엄마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 호흡을,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힘들어갖고 막 철창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그 누른 만큼 역시 이게 튀어나오는 에너지는 더 강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제가 참았던 만큼의 그 누른 억압들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펑 튀어나와서 강렬하게 전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고생한 보람이 너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감독님한테도 너무 감사하죠. 역시 작품이 나온 걸 보니 감독님이 연출한 대로 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감독이라도 연출한 대로 저 승질 못 해버리죠? 아니. 아니 저 착한 부드럽고 순해 보이세요. 네. 정의로운 순한 양 같으시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또 어떤 감독님 스타일대로는 뭐 애드립을 많이 치게 하거나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제스처나 모션을 또 느끼게 하셔서 근데 뭐 이 영화 성격상 그런 걸 많이 허용하기에는 좀 안 맞아서 또 맞아요. 그 흐름대로 쭉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GM 저스티시로 읽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잠을 자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어떤 의도이신지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가늘게 코를 고는 장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야, 장면이 이렇게 배우로서 느낀 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너무 고단했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었어요. 찍을 때. 그러니까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그걸 찍을 때 5작품 하고 있었거든요. 너굴놀이 하고 있었고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도 하고 있었고 블라인드 그다음에 뭐 레이스 그다음 딸이 싫어서 딸이 싫어서? 딸에 대하여 네, 한국이 싫어서 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네, 섞어버렸네요. 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단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래 이 고단함을 이 엄마 캐릭터에 집어넣으면 딱이겠다 싶어서 그대로 캐릭터에다가 집어넣었고 그러다 보니 아픈 역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저도 보면서 오 진짜 아픈 것 같은데 막 이제 이러면서 되게 만족스러웠었거든요. 그게 굳이 설정했다라는 느낌보다 실제로 찍으면서 고단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엄마가 이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누워서 나중에 자는데 그 자는 씬 찍으면서 그래 다 이루었다. 꼬는 거는 진짜 마음 같아서 더 걸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잔잔하게 감독님이 말씀하시고 연기에 몰입한 결과시고 잠깐이지만 인기 절정의 배우라는 걸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독님. 저희 영화가 크게 일상 안에서의 어떤 파열음이 점점 나면서 확장되어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일상 안에서 이 잠의 위치가 되게 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엄마의 생활 패턴이 그러한데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예. 있는 거죠.
그 실제 어르신들이 몸은 되게 피곤하시고 노곤하신데 깊게는 못 주무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도 계속 선잠을 자고 뭐 거실에서 그러는데 딸이 들어오고 레인도 들어오고 더 못 자게 되고 그러다가 선잠을 자다 결국에 마지막에 제이를 보내놓고 나서야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일까요? 편히 잠에 이른다라는 게 애초에 영화상의 구성이었고 네. 그 과정을 잘 보여드리는 게 저희 연출의 의도였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질문이었었는데 잘 들었고요. 지혜님 고맙습니다. 모나님께서 찍으시고 편집하시면서 삭제하신 장면이 있으실 텐데 마지막까지 고민하셨던 장면이 있다면 알고 싶고요. 감독판이 나온다면 꼭 넣고 싶은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저 편집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10개월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감독판이 지금 이 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덧붙이고 싶은 장면은 딱히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한 장면은 따로 있는데요. 실은 찍어둔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한 100이라면 30% 정도 덜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넣어 있는데 그런 삭제 장면은 저희 영화가 배급사 찰란인데요. 찰란 인스타 계정에 들어가시면 삭제된 장면을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고민한 장면은 횡단보도 장면이에요. 네. 그 장면은 좀 마지막 순서 편집을 다 하고 나서 장례식장 엄마 얼굴 자는 데서 끝날까? 혹시 더 필요할까? 엄마가 변화가 잘 익히고 있나? 여러 가지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면서 엄마의 변화를 조금 더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서 해가 넘기고 그 횡단보도 장면, 마지막 장면을 넣게 됐습니다. 그 장면이 가장 고민이었어요. 네. 저희 객석 관객 입장에서도 엄마가 건널목에서 어르신을 보양하면서 두 청년으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장면을 약간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흐뭇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하는 눈빛까지로 읽혔는데 그 장면을 또 우리 감독님이 고민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객석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노회찬 재단 관계자들 늘 응원합니다. 오늘 또 고마웠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감독님이 그렇게 진지하고 아까 30%나 덜 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쭉 보다가 마지막에 그 환상신이 있잖아요. 네 분이서. 그런데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야, 이렇게 해피엔딩 되는 건가 싶었는데 네. 보니까 환상신이었어요. 약간 배신감도 느끼고 그 정도 신중하게 편집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면? 네, 화상으로 느끼셨어요? 네. 그럼 그게 맞을 겁니다. 이제 좀 그 장면에 대한 그 장면이 저희 영화 계속 쭉 보시다가 뭔가 튄 것처럼 불퉁하잖아요. 그 장면을 고민하진 않았어요. 너가 뺄까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꼭 필요한 장면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는 관객분들이 아마 느끼시는 그것일 겁니다. 각각의 느끼시는 감정을 저는 믿고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아슬아슬한 장면이죠. 이게 너무 개개인의 감상에 기대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저거 환상 아니야. 그냥 일상의 반복이었을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딱히 대답을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네. 어느 것도 우리 관객의 해석의 몫이고요. 저는 환상이었다고 생각했다가 잠깐 여운이 이어지는 시간에는 저게 좋았던 시간이 있었고 또 깨웠더니 그때는 이제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도 또 읽혀져서 감독님의 역시 여러 그 의도가 읽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고 다음 질문은 여성 주인공분들의 엄마 빼고 이름을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별명만 나오게 했고 그 의도가 혹시 있으신지 이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화 버전으로. 네. 그린과 레인이 이름이 분명히 나오지 않고 뭔가 애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별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이디어는 원작에 원래 있었습니다.
아이디로 변명이 나오지 않고, 근데 제가 이제 해석한 바, 그러니까 왜 이름을 그대로 써야 했을까는 저의 의도는 또 있었는데요. 분명히 엄마의 성격이라면, 저런 성격이라면, 그리고 뭐 그린의 이름을 얼마나 예쁘게 뜻깊게 잘 지었을까. 근데 저는 그 이름보다는 그린 레인이 스스로 붙인 이름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서로가 불러주는 것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부여받은 이름이라기보다 본인이 이름을 짓고 본인들이 서로를 불러주고, 그것이 정말 그들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객석에서 질문이 있어서 마이크를 넘기죠. 좀 전에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서울은 아니고요.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노회찬 재단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영화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매우 현실적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그냥 영화를 보자. 매우 현실적으로 봤는데, 저는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28년 동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 왔는데, 엄마를 보면서 아무래도 직업 정신인 것 같아요. 이것도 요양보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감독님께서 여성의,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접했거든요. 접했는데 수많은 여성의 직업들이 있잖아요. 직업들이 있는데 얼마나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요양보호사로서의 그 역할을 보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과연 저런 요양보호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아주 짧게 정말 긴 여운을 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현장에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 현장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 있게 진심으로 받고, 다음에 그러면서도 그 딸에 대한 갈등 속에서 정말 인간의 그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의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내려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에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작에 충실한 거죠. 네. 우선 전주에서 오셨다는 차비값을 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설정은 원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작가님의 아이디어인데요. 작가님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하건데, 실제로 그날때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격려 요새는 단절이라고 하지 않고 중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랬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 본인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신체가 이제 노동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일 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취재하고 실제로 요양보호사님들을 만나도 퇴직하고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이 일이 정말 뭔가 마음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강도가 엄청 센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네, 제 주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의 강도가 너무 세도 그 사람이 가진 서성이랄까요, 어떤 심지랄까요, 뭐를 해도 허투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몇 년이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런 인물이 계실 텐데 많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아쉬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돌봄노도라는 건 실제 이런 엄마 개인에게 기댈 수 없는 거잖아요. 사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계속 가족이나 어떤 개인에게 의탁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영화는 바램도 있고 어떤 현실의 면면도 있고 그것이 섞여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오미래 배우님 어떻습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야만 지금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좀 희석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은 사회는 그렇더라고요. 뭐 이렇게 종종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바닷물은 3~4%의 그 소금기가 정화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만큼 그런 귀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자꾸 정화되면서 보다 건강한 쪽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오셨는데 큰 박수 응원해 주시고 전주 국제영화제 노래 올라왔습니다. 이민아 감독 작품도 부산에서 전주에서 또 부천에서 또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대솔님께서 엄마는 그린이 제희처럼 혼자 쓸쓸하게 지낼까봐 걱정했는데 결국 제희는 무연고자로 죽었고 그린이도 동성혼 법제화와 동반자 보호법이 없는 이상 법적으로 그린이도 제희처럼 무연고자로 죽을 거라는 생각에 뒷맛이 씁니다. 마지막에 엄마는 자면서 그린이에 대한 걱정을 덜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떨까요, 감독님? 그린이랑 레이랑 잘 지내서 헤어지지 않는다면 뭐 법적으로 보장받은 가족은 아니겠지만 레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린이 죽을 때 헤어지지 않는다면 엄마의 마음은 그래도 약간 덜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이도 무연고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장례식장이 그리 많이 쓸쓸하진 않았잖아요. 엄마가 있었고 그린 레인의 동료들이 있었고 이게 문제는 이제 법적 제도화의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질문도 어쨌든 저 영화 하고 있는 바이고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씁쓸하네요. 세상을 따뜻하고 정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 몇 천만 명은 계신 것 같습니다. 5,400만이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 관객 계신 분들도 마음을 모아주시면 법과 제도가 다가 아닌 것처럼 마음과 진심이 그래도 담겨졌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노회찬 전 의원을 응원하는 이유가 법과 제도에서 소수 정당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거대 정당보다 더한 진심과 마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토록 끝까지 기억하고 또 우리 재단을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님의 질문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몰입도가 집중되는 영화였습니다. 특히 오민혜 배우님의 연기는 감격 이상이었습니다. 이민환 감독님은 영화계의 노회찬입니다. 미리 읽어볼 걸. 그냥 읽는 거예요. 편집을 안 하고. 영화계의 노회찬 감독님?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읽기 전에. 누군가 가야만 해야 하는 길을 기꺼이 가는 것. 진심의 감독님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가실 생각이신지요? 라고 이주영님께서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지인들을 보면 정말 배를 잡고 뒤집어질 일인데요. 저는 되게 비겁하기로 유명한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접하게 된 것도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연출 제안을 받은 것이고요. 판권을 사는 회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독으로서 제가 한 질문을 이제 여러분한테 던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배운 행위가 저는 이제 예술이란 바운더리밖에 안에서밖에 살지를 못해서 되려 여러분을 만나면서 이런 세상이 있지 이런 곳이 있었구나를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만드는 영화 혹은 우리가 만드는 영화가 이런 담론을 담고 있는 영화다 보니 과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드네요. 운명이란 말이 있고 숙명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미 그 길을 가시고 있고 우리 저 다음에는 막 이렇게 액션 할 거거든요. 막 액션 어울리세요. 격정멜로 할 거여서 여러분. 격정멜로 기대가 됩니다. 기대합니다. 근데 아까 마지막에 무술 감독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혹시 그렇죠. 다 밑밥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부당해고 잠깐 교직원과 신앙의 귀신을 위해서 무술 감독이 필요했습니다. 제이랑 엄마랑 넘어질 때 그분이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을까를 많이 테스트한다고 필요했습니다.
그 무술 감독님 격정 애정씬에서도 내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옴민혜 배우님의 연기는 감격 이상이었습니다. 자, 감격 이상의 배우님.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셔야죠. 다른 분. 아까 잘난 척 다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몇 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제가 보기에 마이크 퇴출시키고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이 영화 전혀 사전 지식이 없이 보러 왔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고 제가 엄마로서 딸로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영화라서 너무 감동 깊게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공감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수박씬. 수박을 한 사람이 반통을 먹나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 네, 됐고요. 네. 두 번째는 네. 딸이 이제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하잖아요. 난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현실이 그렇잖아. 네, 그래서 저희 딸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뭐 그거는 그럴만한데 저희 딸은 뭐 밖에 나가서 그런 막. 네, 2번째 그리고 3번째. 세 번째는 그 재단이 나오잖아요. 이재희 재단. 그쪽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는 그 장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넣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좀 공감은 안 갔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잘 봤습니다. 3가지 질문이라서 저희가 또 여러분께 선물을 나눠드려야 돼서 조금 3가지 질문 다 기억하시죠, 감독님? 네. 수박은 전을 그렇게 먹는데 제가 아차 싶었어요. 이게 너무 내 기준의 영화였다. 3분의 1이면 참 좋았을 걸 그랬어요. 저도 아차 싶었고요. 딸은 뭐 아시잖아요. 저도 엄마가 진짜 안 봤습니다. 마지막은 뭐지? 재단 문제요. 재단 관계자. 제이라는 인물이 정말 젊었을 때는 사회공헌도 하고 아마 노회찬 재단이 가장 앞서서 이런 일을 했을 만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쓰임이 다해가는 거였을 때 제가 이제 쓰임이 다했을 때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죠. 그거에 대한 현실의 면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노회찬 재단이라는 좋은 곳에서 있으셔서 모든 재단은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오류입니다.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안 좋은 행동들을 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골고루 모든 게 다양하게 다 있는 세상이더라고요. 갑자기 재단하니까 한 분이 딱 떠오르네요. 제가 성대모사를 100명 넘게 하는데 금이들은 최고의 재능은 청계천 자료입니다. 우리 위한 청계천 자료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자, 시간이 다 돼서 감독님과 배우님은 마지막 말씀 준비해 주시고 머릿속으로는 손으로 돌려서 하나만 했습니다. 먼저 그리고 감독님 3개, 배우님 3개 하면 6개. 5개? 왜 중간에 하나 빠졌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3개. 하나하나 할게요. 차근차근. F14번 좌석에 계신 우리 F14번. 네. 움직이시랍니다. 최고의 명저고요. 노회찬 평전. 이 명절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 잘 될 때 박수 치면 잘 됩니다. 됐죠? 이민환 감독님하고 오민혜 배우가 뽑은 2, 3번 ABCD 2, 3번 네! 드리겠습니다. 계속 불러주셔야 돼요. G4가 나왔습니다. G4 오늘 안 됩니까? 먼저 가셨는데. 현장이. 그럼 다른 번호. 다른 걸로 안 계시면 빨리 다른 현장에 계신 분 하는 걸로 다음에 혹시 또 저희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계시는 걸로 25 예 ABCD 25 축하드립니다. F7번 객석 F7 하나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다 됐나요? 한 분 더 네, 남았어요. 한 분? 네 오민혜 배우님이 C5 C5 네 C5 5번? C5번 네 5번. 네. 아빠 딸이시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귀한 시간 오늘 12월의 첫째 날이고요. 또 올해도 이렇게 빨리 가는데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통해서 한두 시간의 시간이 저희 몇 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자양 강장제가 되기도 해서 저도 시사 개그맨으로 이렇게 주로 활동해 왔는데 오늘 이 명작을 보고 저도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성적 소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더 하면서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끝 말씀 오민혜 배우님부터 한 1분 정도면 될까요? 네, 보통은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엄마들의 그 고단하고 힘들었던 그 상태들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행복하게 앞으로의 그 노후를 건강하게 살주시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즐거웠다는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이상의 배우 오민혜 감독님, 오민혜 배우님 그리고 혹시 엔진 자막에서 발견하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노회찬 재단에서 만든 제1회 6412 영화제에서 개봉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가 관객분들을 더 잘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노회찬 재단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런 자리가 점점 생겨서 이렇게 연출자로서도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셋 인사드리고 우리 관객 여러분도 내년 한 해도 또 살아계신 동안 늘 건강하게 행복하시고 정의롭게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